어젠가 그제 이야기 드렸었나? 속값이, 그죠. 그제 전해드린 것 같아요. 속값이 한우 말고요. 그냥 유구, 일반 유구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가 10,000원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참 10,000원이면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 밖에 안 되는, 그죠? 그런 가격인데, 그래서 지금 한우값이 한 마리 50만원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반값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이 소를 키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게다가 이제 사료값이 천정부지를 치솟으면서 소를 먹이지 못해서 10마리가 굶어 죽는 사태, 이런 것도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한 우리 축산농가 어르신들께서 소를 끌고 서울로 올라와서 상경투쟁 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다들 니들이 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어제 일단 전국 각지에서 축산농민들께서 속값의 이 대책 마련 촉구하는 그런 이제 투쟁을 하기 위해서 소를 끌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셨었는데요. 이게 이제 미리 가시화가 되니까 바로 이제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57개 중대나 파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이 기자회견 이런 그죠? 이 상경투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셔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죠. 사실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올라오셔서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시게 됐으면, 사실 항상 보면 저도 이제 농민 집회 이런 데 많이 가봤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생존권이 달려있는 투쟁이거든요. 한미FTA 투쟁 이런 것들. 가뜩이나 지금 점점 더 이 농업 개방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계시거든요. 농촌 일손도 점점 딸려가고, 평생을 농사 지으셨던 분들도 이게 거의 빚내가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죠? 이게 빚더미에 올라와 있고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 축산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FTA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거기다가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 여기다가 이제 한우값 떨어지고 유구값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고, 거기다가 이제 또 캐나다산 소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그죠, 이건 키우는 게, 소를 키우고 하는 게 오히려 밑보는 장사, 빚진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 생존권이 달려있는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하셨다면 정말 처절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투쟁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시고, 아마도 경찰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아니, 경찰이 보여주기 싫은 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처절한 모습, 농민들의 그런 처절한 투쟁 이런 걸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중간에 고속도로에 경찰을 깔아서 되돌려 보내버린 건데요. 이게 또 이 경찰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차라리 대학생들이면 젊잖아요. 애들 집회하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끌고 와도 이래도 이렇게 크게 말이 나오지 않는데,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 생존권이 달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더 절박하고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그런 이 분들한테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내리찍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요. 네, 이제 그런 모습 보였을 때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시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이제 많이들 이 시민사회 쪽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관심 가지고 붙어서 이 대우가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최대한 저지하는 거 쪽으로 방향을 이제
네, 선회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예고를 드렸던 이 상경투쟁은 뭐 못하시게 됐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네, 하고 뭐 그러시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기자회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몇몇 분만 올라오셔서 속 끌고 이렇게 뭐 올라오지는 못하셨고요. 그냥 기자회견 하시는 분들만 잠깐 올라오셔서 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나마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소 가지고 아직 계신 분들은 그나마 구제역 때, 파동 때 아주 운 좋게 살아남으신 몇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네, 다행이다.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열심히 잘 운 좋게 살아남은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뭐 거의, 그죠? 구제역 못지않은 이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죠? 소고기 유통업계 얘기를 이제 뭐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속값이 떨어지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란 말이죠. 이건 뭐 소비자들도 불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뭐 생산자이신 이 축산업계 농민들 또한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차라리 싸긴 하든가. 그럼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왜 값이, 그러니까 소 가격은 폭락하는데 쇠고기 값은 왜 그대로인지 이유를 분석한 보도가 있네요. 이 국내 쇠고기 유통 경로가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40%를 소화하고, 중개인이 36%, 그리고 생산 농가가 직접 우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24%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든지 이게 한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르는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생산 농가가 받는 가격의 2배 가깝게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 단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쪽으로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이 유통 경로를 확실하게 줄이고, 소비자와 이 축산 농민들 사이에 직거래처럼 이렇게 거의 직거래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죠? 중간에 마진 남기는 조금씩만 떼가도 4단계에서 6단계까지인데 장난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어제 애국전선 9화에서 나왔던 가카의 직거래 신공 아시죠? 네, 무기 직거래를 하시는, 네, 그런 가카의 정신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게 불필요한 유통 단계 줄이고 직거래로 할 수 있도록, 네, 이게 좀 할 필요가, 그러니까 직거래가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한 단계 정도만, 그죠? 도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팔아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4단계에서 6단계는 너무 심한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거의 직거래 수준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거듭 듭니다. 네, 이건 뭐 소비자도 피해를 입고 이 농민들은 한결 더 너무너무, 그죠? 거의 뭐 먹고 살기 어려운 수준으로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지금 캐나다산 소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진짜 다 너무 걱정이네요. 그죠? 이건 돼지 한 마리 가격도 아니고 삼겹살 1인분 가격하고 소값이 맞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이것도 뭐 미국산 소 이런 것도 아니고 국내산 유구가요.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그쵸. 정부 측에서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농업국가였는데, 옛날에는, 점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의, 중점 산업이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쌀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수치가 적다 보면 외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피해를 입기 마련이거든요. 외부에서 뭐 하나 터졌다. 지금 뭐 유가 이런 거 뭐 난리치면 우리는 기름이 안 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완전 온갖 물가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소도 그렇고요. 뭐 특히나 농산물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먹고 이게 없으면 이제 어쨌건 뭐 다른 뭐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사서라도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농축산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단 최소한은 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농가들, 뭐 소농가들에게 계속해서 자생적으로 네,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산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그죠? 아니 이런 거에 경쟁을 들이대면 어떡합니까? 경쟁은 그 좋아하시는 뭐 반도체니 TV나 이런 데나 경쟁을 하시지. 중요한 건 이건 나라의 힘, 국격, 네, 국가의 파워를 이용해서라도 지켜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돼서 쇠고기 이렇게 싸게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기서 소값 다 올려버리면 어쩔 거야? 그때부터는 소 못 먹는 건가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 점점 더 우리 이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극으로 내몰아서 더 이상은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정부 방침 이런 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음식들 그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어떤 소고기도 한우 우리 국내산 유구만도 못합니다. 많은 못합니다. 그죠? 정말 최고의 맛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이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정부 보조하면 ISD 걸립니다.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FTA를 폐기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이건 뭐 제업상 이런 게 아닙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쵸? 네.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농민 집회 이런 데 가보면요.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인심 좋으시고 이런 게 참 다들 그냥 저희 할아버지 같으시고 할머니 같으시고 삼촌 같고 뭐 이러거든요. 가면 저는 리프팅하러 나갔는데 저한테 막 막걸리 먹이시고 안주로 막 고기 주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여러분 학생 때 뭐 농활 이런 거 안 다니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그때 이제 저도 고추 모종 심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 다 젊은이들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서 거기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아야지 우리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좀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요.